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탈리아 피렌체, 그 중심에 있는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피렌체 두오모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피렌체 두오모. 이 르네상스 걸작의 역사나 건축, 또 그 매력을 한번 파헤쳐보시죠. 그쵸. 피렌체 공화국의 아주 큰 자부심이었고 단순히 그냥 종교 건물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역사, 예술, 그리고 뭐랄까 놀라운 건축 기술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. 피렌체 하면 딱 떠오른 이미지잖아요. 맞아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이 성당 이름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. 이것도 참 예쁜데 제가 자료 보니까 129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까지 140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. 와, 정말 긴 시간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는 사람이 처음 설계를 시작하긴 했는데 역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그 거대한 돔이죠. 아, 그 돔이요? 네. 당시 기술로는 이건 뭐 불가능하다 다들 그랬거든요. 시대적인 난제였어요, 정말. 맞아요.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이 돔 이야기가 제일 흥미로웠어요. 르네상스 건축의 시작을 알린 거라고 딱 강조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아니 대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돔을 그것도 지지대 없이 올릴 수 있었던 거죠? 신기해요. 바로 그 지점이 브루넬레스키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. 이 사람이 돔을 이중 구조로, 그러니까 안과 박 두 겹으로 설계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. 아, 두 겹으로요? 네, 덕분에 돔 전체 무게를 확 줄이고 구조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게 됐죠. 심지어 그 사이 공간으로 작업자들이 다니면서 내부 공사도 할 수 있었고요. 이건 뭐 그냥 예쁘게만 지은 게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. 르네상스 정신이 딱 보이는 부분이랄까요? 와, 자료 보니까 돔 자체만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지으려고 필요한 기계들까지 새로 막 발명했다고 하던데요? 그냥 있던 방식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거네요?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. 그렇죠. 당시 이탈리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본체 위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의 돔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. 피렌체 스카이라인을 딱 정의하는 상징이 된 게 당연하죠. 하긴 그 돔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긴 한데 이 두오모 광장에는 사실 다른 보물들도 있잖아요.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조토의 종탑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요. 아, 맞습니다. 빼놓을 수 없죠. 그 종탑은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 조토 디 본도네가 설계를 시작했고요. 여러 가지 색깔의 대리석으로 겉을 장식한 게 아주 특징적이죠. 네. 그리고 성당 바로 앞에 있는 팔각형 모양의 산 조반니 세례당. 이건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물 중 하나인데 특히 그 동쪽 문, 로렌초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든 청동문이 정말 유명합니다. 아, 그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요? 네, 맞아요. 사실 이 문 제작권을 두고 브루넬레스키하고 기베르티가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결국 기베르티가 이겼는데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이건 진짜 천국의 문 같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르네상스 조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. 와,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성당 내부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그 규모도 그렇고 예술 작품들도 많다고요. 특히 돔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 대단하던데. 네, 성당 내부 길이가 153m, 폭이 90m, 높이도 거의 90m에 달해요. 한 3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죠. 와, 3만 명이요? 네, 안에는 파올로 우첼로나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 같은 대가들의 프레스코와 그러니까 벽화들이 있고요. 특히 그 거대한 돔 바로 아래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조르조 바사리의 최후의 심판, 그 프레스코와는 정말 장엄합니다. 이 성당이 가진 종교적 의미, 또 시민적 의미를 강렬하게 보여주죠.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피렌체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요. 들어보니까 피렌체 두오모는 그냥 단순히 크거나 아름다운 성당 그 이상이네요.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어떤 야망, 혁신, 예술적인 혼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된 상징 그 자체 같아요. 특히 그 불가능해 보였던 돔을 결국 만들어낸 성취가 그 도시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브루넬레스키가 당시 기술로는 안 된다. 다들 회의적이었는데도 결국 창의적인 공법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, 그게 핵심이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중에서도
아, 이건 도저히 안 돼. 불가능해.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, 많죠. 혹시 우리도 브루넬레스키처럼 기존의 틀을 좀 깨는 생각이나 아니면 과거의 지혜, 이런 것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와,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어쩌면 해답은 늘 좀 다른 관점, 새로운 생각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피렌체 두오모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 놀라운 건축물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